수족구병 개요. 하재욱과 함께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재욱입니다. 요즘 수족구병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고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고 입맛도 떨어져서 걱정되시죠? 그럼 수족구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구병이란 무엇인가요?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주로 여름에서 가을철 사이에 유행하는데요.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발열, 입맛 저하, 목 통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 후에 손, 발,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물집은 보통 가렵지 않지만 아이들이 통증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보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집은 꼭 손과 발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엉덩이, 무릎, 심지어 성기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은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동안은 잘 관리해 주셔야겠죠. 어떻게 전염되나요? 수족구병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과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여름만 되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더 강력해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파 경로, 대변입 경로,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아이들이 손을 자주 입에 넣고 장난감도 입에 물고 그러면서 대변에서 묻은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대변을 처리한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부모님도 전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흡기 분비물, 침,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아이들끼리 감기처럼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물집의 진물, 물집이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진물에 바이러스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물집을 만지면 당연히 전염될 수 있으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오염된 물체, 아이들이 만진 장난감, 문손잡이, 컵 같은 곳에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는 아이가 만진 물건들을 자주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족구병은 쉽게 전염되지만 잘 관리하면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예방하고 손을 자주 씻고 소독해 주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수족구병 개요는 마무리입니다. 다음에 증상 및 특징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라서 부모님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의 일반적인 증상. 수족구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 발, 입에 생기는 작은 물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초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이가 갑자기 갈미열 37, 38대가, 인하고 목이 아프다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하거나 보채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입안을 살짝 확인해 보세요. 입안에 빨갛게 붓고 물집이 생기면 거의 확실합니다. 입안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고 침을 많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걷는 걸 싫어하거나 손을 잘 못 쓰면 수족구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집은 보통 가렵지 않지만 만지면 통증이 느껴져서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비전형적인 증상. 수족구병이 꼭 손, 발, 입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엉덩이, 무릎, 심지어 성기 주변에도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 생기면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은 엄청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갈아줄 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발에 물집이 없이 입안에만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헤르판지나라고 부르는데 수족구병과 비슷하게 목의 통증을 일으키고 전염성도 높습니다. 이럴 때는 구내염이나 다른 감염과 헷갈리기 쉬우니 꼭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병 증상 단계별 변화. 수족구병 증상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초기 증상, 발열, 식욕 감소, 목 통증,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감기나 단순한 열감기로 오해하기 쉽지만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포 발생,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집이 작고 투명한 액체가 차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물집이 나타나면 수족구병임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집 터짐 및 궤양 형성, 물집이 터지면서 입안에 궤양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아이가 음식을 더 잘 안 먹고 고통을 많이 느껴서 보채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복 단계, 대부분의 아이들은 7, 10일 사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다만 이때 손톱이나 발톱이 벗겨지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증상. 대부분의 수족구병은 경미하게 지나가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뇌수막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이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경우 심근염이나 심장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탈수 증상,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는 심한 탈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액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족구병은 7, 10일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드문 케이스도 있으니 꼭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 수족구병 증상과 특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진단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상한 증상을 보일 때 수족구병일까, 구내염일까, 아니면 감기일까 헷갈리기 쉬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족구병의 정확한 진단과 관리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수족구병의 진단은 보통 임상 증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은 아이의 손, 발, 입을 보고 물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안에 궤양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립니다. 물집이 손이나 발에 생겼고 입안에 수포가 있다면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으로는 감기나 다른 구내염과 헷갈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진단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입안에만 물집이 있어서 구내염으로 진단되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손발에도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병으로 진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증상이 변하면서 정확하게 파악되는 과정입니다. 팁! 아이가 초기 증상, 미열, 목 아픔, 보채기 이 있을 때는 수족구병을 확진하기 어렵습니다. 며칠간 아이를 잘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병과 헷갈리기 쉬운 질환들. 수족구병은 여러 질환들과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내염, 헤르판지나 포진성 구내염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도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목이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먹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질환들과 수족구병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때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이 헷갈리거나 증상이 바뀌면 꼭 다시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관리법 및 주의사항, 수족구병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대증요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증상 완화를 위해 해열제를 사용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열제 사용하기.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면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면 잘 먹지도 못하고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열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최대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으로 목 통증 완화. 입안이 아프고 궤양이 생긴 아이에게는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주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의 온도가 차가우면 입안의 통증을 줄여줘서 먹기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만 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보충.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들이 물을 잘 안 마시면 탈수 위험이 큽니다. 입안이 아파서 물도 잘 안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가운 물, 보리차 또는 약간 단 맛이 나는 음료를 주면 좋습니다. 수분 보충을 꾸준히 해줘야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집 관리. 절대 물집을 터뜨리거나 짜지 마세요. 물집을 건드리면 세균 감염이 생기기 쉽고 다른 부위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집이 터졌다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세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언제 병원을 다시 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수족구병은 집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질 때, 아이가 심하게 보채거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일 때, 구토를 자주 하거나 두통이 심할 때,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 탈수 증상. 아이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이상이 느껴지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하게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면 수족구병 진단과 관리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족구병 치료와 합병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구병의 치료 방법 및 가정 내 관리법.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 마음도 무겁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관리만 해주시면 수족구병도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구병 치료법, 증상 완화가 핵심입니다.
수족구병에는 딱 맞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상이 힘들다고 해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무턱대고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족구병의 치료는 대증요법이 기본입니다. 즉,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해열진통제 사용. 열이 나거나 아이가 목이 아파서 보채면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열도 떨어지고 목 통증도 줄어들어 아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열제의 최대 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하며 너무 어리거나 해열제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소아청소년과에서 정확한 용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안의 통증 관리.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침도 흘리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통 스프레이나 차가운 음료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좋은 선택입니다. 입안의 통증이 줄어들면 음식을 먹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수분 공급, 수족구병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수입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입안이 아파서 물도 잘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물을 충분히 주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젤리, 과일 주스 같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단 음료는 오히려 목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족구병 관리의 핵심 포인트. 아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집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증상이 좋아지는 듯해도 물집이 다시 생기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집 관리. 수족구병의 물집은 절대 터뜨리거나 짜면 안 됩니다. 물집 안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른 부위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집이 터졌다면 깨끗한 거즈로 닦아주고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물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집안 소독 및 위생 관리.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집안 곳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만지는 장난감, 손잡이, 컵 같은 물건은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 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소독으로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니 꼭 세정제를 사용해 소독해주세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형제 자매끼리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같이 장난감도 만지고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식기를 따로 사용하고 한 아이가 먹던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는 아이가 아프면 단체 생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병변이 다 나을 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성을 줄이고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탈수 증상 확인 및 대처법. 수족구병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가 탈수입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입안이 아파서 물을 마시지 못할 경우 탈수가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수 증상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탈수 증상 확인.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소변을 8시간 이상 보지 않거나 소변이 아주 진한 색일 때, 아이가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경우 탈수 대처법.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보리차, 전해질 음료 등을 제공해 주세요. 음식을 먹지 못해도 괜찮으니 수분 보충이 최우선입니다. 젤리, 차가운 과일 등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상태에 맞춰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힘들어하고 고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 옆에서 잘 돌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분 보충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세요. 이제 수족구병의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족구병의 합병증과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가벼운 질환으로 끝나지만 드물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잘 관찰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구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대부분의 수족구병은 7일에서 10일 내에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만 일부 아이들에게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은 드물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아이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는 절대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뇌수막염, 메닌기티스. 수족구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뇌수막염입니다. 증상, 심한 두통, 구토, 경련, 뒷목 뻣뻣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목이 아프거나 뻣뻣하고 심한 두통이나 구토를 반복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근염 및 심장 관련 문제.
일부 경우에는 수족구병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에 염증을 일으켜 심근염이나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박수 증가 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가슴이 아프다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폐부종 및 호흡기 문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은 심한 경우 폐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어려워 보일 때, 호흡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때, 이런 증상도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탈수. 탈수는 수족구병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열이 나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소변이 진한 색으로 나오고 배에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탈수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으니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탈수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 가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합병증에 더 취약할까요? 수족구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가진 아이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영가. 영가는 면역 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수족구병에 걸리면 증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수나 고열에 더 취약하니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면역 저하 상태, 천식,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가 있는 아이들은 수족구병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족구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병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때 전날까지 그나마 잘 먹고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한다면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법.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사항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열 관리는 필수입니다. 고열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열이 심하게 나면 해열제를 사용하고 천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찬물로 가볍게 몸을 닦아주거나 옷을 얇게 입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공급. 수족구병의 탈수를 막기 위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물을 안 마신다면 주스, 보리차, 아이스크림 등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증상 변화 관찰. 아이가 갑자기 보채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하다거나 가슴을 자꾸 만진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 깨끗하게 유지하기. 집안에서 전염되지 않도록 자주 소독하고 아이가 만지는 장난감, 손잡이, 컵 등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물집을 건드리지 않게 하고 항상 손을 깨끗이 씻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가 있을 때, 호흡이 곤란해 보이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 열이 3일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정도로 합병증과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대처해 주세요. 다음에는 수족구병 예방과 격리 지침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하나,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구병 예방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족구병은 아주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만 잘 지켜도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 씻기 철저히.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지고 음식을 먹고 기저귀를 갈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외출 후, 대변을 본 후,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에는 반드시 20초 이상 손을 비누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손 씻기 습관만 잘 들여도 수족구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 소독하기. 수족구병 바이러스는 장난감, 손잡이, 컵 등 다양한 물건의 표면에서도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은 세정제를 사용해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는 손과 물건을 철저히 소독해
다른 아이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와 가족의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기. 아이들이 손이나 발을 입에 자주 가져가거나 물건을 입으로 빠는 습관이 있다면 최대한 자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와 놀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기저귀를 갈 때 사용하는 물품도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아이는 단체 생활 피하기.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단체 생활을 하면 금방 다른 아이들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수족구병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또한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와 형제자매도 가급적 격리하고 함께 장난감이나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의 격리 지침.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할까요?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럼 격리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지침 기본사항. 수족구병은 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법적으로 격리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 기간은 언제까지? 일반적으로 열이 내리고 입안의 물집이 모두 나을 때까지는 집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된 후 7일 정도가 지나면 전염 위험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단체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입안의 물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격리 해제 후 등원 등교 시기. 아이가 상태가 좋아지고 열이 내리며 입안의 물집이 다 나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다시 가도 됩니다. 다만 입안의 궤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주의하고 아이가 아픈 동안 사용했던 장난감이나 침구류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 중 주의할 점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니 격리 중에는 아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들도 따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 간의 접촉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 및 임산부의 주의 사항. 수족구병은 건강한 아이라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 선천성 면역 결핍, 천식,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수족구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증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임산부. 임산부는 수족구병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 출산이 가까운 시기에 감염되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선생님이라면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임산부는 수족구병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족구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예방은 무엇보다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의 간단한 생활 습관을 통해 수족구병을 예방해 보세요. 손 씻기. 손만 잘 씻어도 90% 이상의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씻는 습관을 길러주고 손 씻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손 씻기 노래를 틀어주거나 손 씻기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씻을 때마다 칭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용품 따로 사용하기. 물병, 컵, 수저, 식판 등 개인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절대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끼리 음료수나 간식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으니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물건을 따로 보관해주세요. 집안 소독 자주 하기. 아이들이 만지는 물건, 장난감, 가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물집이 터진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꼭 씻기.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히고 손과 발, 얼굴을 깨끗이 씻겨주세요. 특히 아이들이 놀이터나 공공시설을 다녀온 경우 바로 씻는 습관을 길러주면 수족구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족구병의 예방과 격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평소에 위생관리와 예방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수족구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수족구병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Q1. 수족구병에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겨 다시는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수족구병은 한번 걸렸다고 해서 면역이 완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A16형, 71형 등 여러 종류라서 한번 걸린 후에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에 걸렸다고 해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아이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다시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구병에 한번 걸렸더라도 위생관리와 예방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Q2 수족구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 수족구병에서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물집이 터지면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집이 터져서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면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꼭 소아과 의사와 상의해서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QSIM. 수족구병에 걸렸을 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빨리 나을까요? 아닙니다. 수족구병에 사용하는 특정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수족구병은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특정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수족구병의 치료는 대증요법이 기본입니다. 즉, 해열제를 사용해 열을 낮추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힘들어하면 해열제나 진통제를 사용하고 충분히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Q4.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언제까지 집에서 쉬어야 하나요?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열이 내리고 입안의 물집이 다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된 후 7, 10일 정도가 지나야 전염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안 물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전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이 상태가 좋아져도 단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줘도 되나요? 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수를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안의 궤양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목이 아플 때 차가운 음식이 통증을 줄여줘서 먹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식을 너무 많이 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젤리, 과일 등으로 변화를 줘가며 먹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역성.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와 형제자매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나요? 가능하면 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병은 형제자매끼리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장난감을 나눠 갖고 놀 때,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등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와 다른 형제자매는 접촉을 최소화하고 장난감이나 음식을 따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이 좁아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손을 자주 씻고 물건을 따로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Q7. 수족구병 걸린 아이는 계속 해열제를 먹여야 하나요? 수족구병은 열뿐만 아니라 입안의 물집과 궤양 때문에 아이가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열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이가 목이 아파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보채는 경우에는 해열제,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열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열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8. 수족구병에 걸렸을 때 꼭 입원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수족구병은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열제로 열을 잘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아이가 탈수 증상을 보이거나 입술이 마르고 소변이 8시간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 심한 두통, 구토, 경련 등의 뇌수막염 증상이 있을 때, 아이가 심장 통증을 호소하거나 호흡이 어려워 보일 때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수족구병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